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양평에 있는 펠리시아에 나왔습니다. 모터리언의 단골 카페죠. 네, 사실 오늘 차 색깔이 너무 이쁜 색이라서 하늘이 조금 더 맑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덥지 않아서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 예쁜 차와 함께 이렇게 드라이브를 나와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시승할 차는 아우디에서 출시된 쿠페형 SUV 아우디 Q8 50 TDI 모델입니다. 사실 아우디에서 쿠페형 SUV라는 장르에 진출을 한 게 비교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앞서서 BMW가 X6를 통해서 이 쿠페형 SUV 장르를 개척을 했고, 또 메르세데스 벤츠도 GLE 쿠페라든가 GLC 쿠페 같은 모델들로 이런 시장들에 잇따라서 진출을 했지만 아우디는 내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쿠페형 SUV의 진출이 약간은 늦어졌습니다. 조금 지각생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쟁 상대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나름의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강점들을 갖추고 이렇게 아우디 Q8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Q8 모델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아우디에서는 SUV 라인업 중에서는 지금 가장 비싼 그리고 가장 상급의 플래그십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을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또 아우디 차를 시승하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오랜만이라서 오늘 한번 이 차를 겉에부터 주행 성능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8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첫인상이 차가 되게 크다. 굉장히 정면부도 어떤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전체적인 차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딱 봤을 때 초면에 압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전장은 지금 한 5m 정도 되고요. 휠 베이스는 2995mm인데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X6나 GLE 쿠페, 까이엔 쿠페 이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실제로 이 Q8이 전장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큽니다. 전폭은 약간 좁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폭도 거의 2m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강렬해졌죠. 아우디가 이제 싱글 프레임 그릴이라는 걸 처음으로 선보인 뒤로 그런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태가 계속해서 조금씩 변주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이제 아예 약간 좀 튀어나온 것처럼 이 양쪽에 있는 베젤 부위를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Q8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범퍼가 들어오는 이런 형상까지 해서 최신의 아우디 디자인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현재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7이 먼저 출시가 됐지만 Q7도 이제 부분 변경이 될 때 이 Q8에 따라서 좀 최근에 디자인이 이런 형태로 바뀌었죠. 요즘 아우디 차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직선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렇게 거의 곡선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일자로 쫙쫙 뻗어 있고, 여기 격자 무늬가 이렇게 착착 들어가 있고, 또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이렇게 쭉 뻗은, 거의 손대면은 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두 가지 트림, 45TDI하고 50TDI가 있는데 둘 다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반 LED 헤드램프도 탑재가 되고요. 또 상위 모델에는 이 매트릭스 LED에 레이저 헤드라이트까지 추가가 된 사양도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쉽지만 레이저 사양은 아예 빠지고 대신에 기본 모델과 상위 트림 두 가지 등급 모두 매트릭스 LED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면부의 어떤 입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측면부의 디자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휀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두 줄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죠. 이 캐릭터 라인 뒤에까지 쭉 뻗어 있는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굴곡이 진하게 돼 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판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디자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과시하는 것 같은, 당연한 거겠죠. 아우디에서 가장 고급 SUV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종종 숨어 있고, 또 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게 몇 인치처럼 보이세요?
이게 사실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휠이 딱 보면은 저거 뭐 한 19인치 되나? 뭐 이렇게 얼핏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21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워낙 이 휠하우스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딱 봤을 때 9인치 정도 더 큰 거, 거의 한 23인치 정도 되는 휠을 꽂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실제로 휠 옵션도 일반 Q8 모델 같은 경우에도 22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21인치만 들어오고 이제 45TDI는 20인치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휠하우스가 좀 넓어서 사실 뭐 이것도 충분히 빵빵하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약간 조금 더 커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사실 뭐 다른 경쟁사의 쿠페형 SUV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뭐 X6나 GLE 쿠페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그냥 루프라인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면서 사실상 거의 이 C필러와 D필러의 경계가 없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띄고 있는데 Q8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이게 D필러까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쿠페형 SUV가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뭐 그냥 일반적인 SUV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가 이런 형태의 쿠페 스타일을 채택을 한 이유는 아우디에서 예전에 이제 WRC에서 활약을 했던 그 아우디 콰트로라는 모델이 있죠. 우어 콰트로라고 부르는데 그 1세대 콰트로 모델 같은 경우에 어떤 바디 스타일이 이런 패스트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우디의 역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어떤 스포티함을 상징하는 디자인이고, 그래서 이 Q8 같은 경우에도 콰트로의 디자인을 반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 각도를 날카롭게 끊어주면서 굉장히 좀 세련되고 날렵한 분위기를 주는 그런 형태의 쿠페형 SUV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막상 실제로 Q7하고 같이 세워놔 보면은 이 유리 그린하우스 면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딱 보면은 그냥 확실히 좀 날렵하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Q7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전장하고 전고는 약간 더 짧고요. 대신에 전폭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더 로우 앤 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모습을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저는 사실 이 Q8의 여러 가지 디자인들 참 전반적으로 예쁜 차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뒷모습이 가장 이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독자 여러분 보셨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Q8의 뒷모습을 딱 처음 봤을 때 이거 뭔가 우르스랑 비슷한데? 염가형 우르스? 염가형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 친구도 사실 1억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의 모델이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보르기니 우르스하고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이런 D필러가 굉장히 날렵하게 내려오면서 쫙 누워있는 모습이라든가 이 가로로 이렇게 쭉쭉 뻗어있는 디테일들 보면은 뭐 여기에 있는 캐릭터 라인도 가로로 계속 이제 쭉쭉 가 있고 테일램프도 좌우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가로선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의 트렌드긴 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차가 아무래도 실제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주는 점들이 특징이고요. 특히 테일램프의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예쁘죠. 보면 이렇게 세로로 이 라인들이 쭉쭉 들어가 있는 부분들, 실제로 이 테일램프의 라인들도 따로따로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밝아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어두울 때 이 램프를 작동을 시키면은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 때 세레머니를 해줍니다. 그래서 불이 막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 아마 그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형태로 들어오면서 딱 봤을 때 와, 역시 아우디가 이 조명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든다. 거의 뭐 조명 전문 회사 이런 느낌으로 정말 이 LED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참 이쁘게 참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뒤에서 흠을 잡자면 여기에 이제 머플러 팁 형태의 범퍼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까이 와서 보면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실제 머플러는 저 하단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야? 뭐 요새는 사실 매립식 머플러보다는 뭐 이런 형태의 가니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트렌드긴 해요. 아무래도 전동화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예전처럼 이런 머플러 팁들을 강조하는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그걸 숨기는 쪽으로 많이 전향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Q8이라는 모델이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과 뭐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차량이라면 여기가 좀 진짜 머플러 팁으로 딱 튀어나와줬으면 조금 더 멋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자, 실내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Q8이라는 차가 뭐 여러 가지 멋진 요소들이 많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아무래도 이 쿠페형 SUV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에 대한 그런 강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눈이 즐거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 외관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뭐 실내에 타도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도 너무 이뻐요.
저는 사실 이 차를 처음 이제 시승차를 받았을 때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미리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로 차를 받았거든요. 근데 딱 운전석에 앉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가장 신기한 거는 버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기껏해 한 4-5개 정도? 네, 뭐 오디오 볼륨하고 뭐 시동 버튼, 뭐 오토홀드 뭐 이 정도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물리 버튼이 센터 페시아에 아예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뭐 공조 장치나 뭐 이 정도까지도 모두 다 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형태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비상등조차도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비상등이 만약에 터치가 고장나면 어떡하죠? 뭐 고장이 안 나겠죠. 어쨌거나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좀 처음에 딱 탔을 때 느끼는 건 와, 이거 정말 미래적인 스타일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단 하단 센터 페시아에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주로 이제 메인 메뉴하고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핸드폰, 내비게이션 뭐 이런 기능들을 주로 작동하도록 돼 있고, 이제 하단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주로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조 장치만 이걸로 작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하단 디스플레이가 또 한 가지 유용한 게, 제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에서 뭐 어떤 목적지를 검색을 할 때 이 하단 디스플레이에 키보드가 뜨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터치 패널로 해서 제가 글씨를 쓰면은 인식하는 이런 기능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뭐 인식률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고서 와,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 보통은 이렇게 다 터치 패널로 돼 있으면은 뭐 피드백이 굉장히 약하거나 뭐 아니면 진동으로 오거나 뭐 아예 없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예전 아마 아우디 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아우디 특유의 버튼 느낌이 있죠. 이렇게 딸깍하고 눌리는 그 또각또각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의 피드백을 똑같이 이 화면들을 터치했을 때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대시보드들은 이제 알루미늄 트림하고 이 하이글로시 트림, 이렇게 2가지가 이제 조합이 되면서 딱 봤을 때는 시동이 꺼져 있으면 아예 이 메인 디스플레이의 화면이 꺼지면서 굉장히 일체감이 강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뭐 어두울 때 보면은 아예 한 판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Q8이라는 차 자체가 좀 고급차다 보니까 뭐 우드나 이런 게 들어가진 않을까, 뭐 그런 게 들어가면 약간 좀 확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알루미늄하고 하이글로시 패턴으로만도 굉장히 실내 디자인들을 뭐잘 조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흠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모든 버튼들, 거의 대부분의 버튼들이 이런 터치 패널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손자국이 많이 남겠죠. 여기 있는 하이글로시 패턴은 사실 손자국이 되게 많이 남는 재질입니다. 닦으면 되긴 하는데, 또 이게 이렇게 차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뭐 그런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실내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이 좀 되게 요즘 차답지 않게 굉장히 모질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컵홀더 겨우 2개 하고, 이 센터 콘솔을 열면은 공간이 있긴 한데, 이게 뭐 거의 진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 안쪽에 정말 여기다 뭘 놔야 돼? 이 지갑 놓기도 좁고, 아무튼 굉장히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 움직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길이 연장을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물론 도어 포켓이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네요. 아우디 하면은 최근 모델들은 또 버추얼 콕핏이 대부분 적용이 돼 있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내를 딱 봤을 때 크게 보이는 게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 이제 계기판 12.3인치 디스플레이하고 이 디스플레이 2개, 뭐 이렇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버추얼 콕핏도 뭐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버추얼 콕핏 달린 차를 사실 처음 시승을 해봤는데, 이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좁은 화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넓은 화면을 하면은 어떤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특히나 내비게이션 사용할 땐 정말 편리합니다. 물론 이제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순정 내비게이션하고는 완벽하게 연동이 돼서 여기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만약에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한다, 그런 경우에는 되게 아쉬운 게 이 내비게이션 화면도 아예 꺼져버려요. 꺼지고 이제 그 나침반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카플레이를 연결하더라도 그냥 이 내비게이션이 계속 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뭐 그런 부분은 약간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 뒷좌석도 한번 볼까? 뒷좌석이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역시 차 길이가 한 5m 정도 되니까 쿠페형이라고 해도 뒷좌석이 그렇게 좁은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서는 편의 사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뒷좌석에 사존, 이제 뒷좌석도 좌우 독립공조 장치를 제공을 하고 있고, 통풍 시트는 없어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만 장착이 돼 있고, 그래도 USB 2개랑 시거체까지 있네. 이 정도면은 뒷좌석에서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Q8이 아까 전에 외관 디자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쿠페형 SUV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X6나 GLE 쿠페를 탔다면은 전 앉은키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 헤드룸의 여유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앉았을 때는 헤드룸도 이 정도면은 전혀 불편한 게 없죠. 불편한 게 없고, 지금 앞좌석도 제 포지션에 맞춰 놨는데도 거의 주먹 한 2개 정도, 2개 넘게 넉넉한 공간이 마련이 돼서 이 정도면은 쿠페형이라고 해서 뒷좌석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에어벤트도 있고, 야, 이거까지 있어요. 선스크린까지 있는데 이거 완전 고급차네. 보통 쿠페형이라고 하면은 뒷좌석을 포기한다, 아니면 다소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Q8 같은 경우에는 차급이다 보니까 달려있을 건 다 달려있습니다. 자, 네, 시트 슬라이딩 틸팅이나 이런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패밀리 SUV를 사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성인 4명 정도 타는 것까지는 부족함 없이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발로 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매번 발로 차는 걸 항상 트라이를 하는데, 트렁크도 넉넉하다. Q7보다는 당연히 좁죠. Q7보다는 좁은데 그래도 일단 기본 상태에서 거의 605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뒷좌석을 폴딩하면 거의 1700리터 정도 되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사실 뒷좌석이 편한 거하고 트렁크가 넓은 게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루프 라인 자체가 이제 뚝 떨어지는 라인이 아니라 약간 높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개구부도 넉넉하고, 또 조금 높이가 있는 짐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50TDI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이 트렁크를 열고 여기에서 이제 에어 서스펜션 하강 버튼을 누르면은 높이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네요. 거의 이 정도면은 승용차 수준까지 내려가는데,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짐 싣고 내리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뒷좌석 폴딩하는 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아예 이 트렁크 안쪽에 버튼이 달려 있어서 누르면은 이제 폴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트렁크 깊이가 꽤 깊어서 뒷좌석 폴딩을 트렁크 쪽에서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폴딩을 하는 약간 불편한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깊이가 이게 굉장히 깊어서, 만약에 뒷좌석을 이제 플랫 폴딩까지 하면은 뒤에 이렇게 쭉 누워서 차박해도 괜찮겠는데요. 자, 아우디 Q8 지금 내외관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정말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미래적이고 세련되고 정말 장점들이 많은 디자인들로 똘똘 뭉쳐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Q8이라는 모델이 쿠페형 SUV로서 뭔가 스포티함을 상징한다고 하면, 그래도 역시 달리기 실력을 또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Q8을 타고 과연 생긴 것만큼 잘 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아우디 Q8 50TDI 쿼트로를 타고 일반 도로 주행을 한번 나와 봤습니다. 도로 주행이라고 하니까 무슨 면허 따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를 타고 나오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차가 진짜 조용하다. 물론 고급 차들이 다 조용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3.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고, 그리고 Q8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 도어죠. 도어에 프레임이 없는 타입인데, 이런 도어들이 사실 구조적인 한계상 아무래도 풍절음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입이 더 많이 되는데, 지금 Q8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면서 상당히 고속주행을 해봐도 거의 풍절음이 실내에 유입되지 않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차가? SUV, 디젤 SUV 프레임리스 도어인데도 차의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포티한 모델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고급 SUV
럭셔리 SUV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마감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흠잡을 부분이 없어요. 뭐 실내 마감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Q8의 플랫폼은 폭스바겐 그룹에서 개발한 MLB 에보라는 플랫폼입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한 차가 정말 많죠. 지금 뭐 폭스바겐 그룹에서 나오는 대형차들 세로 배치 엔진의 후륜 기반 모델들은 다 MLB 플랫폼을 쓴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SUV에서는 뭐 Q7, Q8,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뭐 이런 차들이 정말 지금 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모듈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폭스바겐 그룹이 짧은 시간에 비교적 개발 비용을 아끼면서 굉장히 다품종의 모델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디자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차가 이제 염가형 우루스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반은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루스도 같은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뭐 상위 모델인 RSQ8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루스하고 엔진도 같은 엔진을 기반에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이 우루스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쌍둥이 형제, 쌍둥이 형제 같은 느낌으로 우루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루스에 준하는 그런 품질의 주행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총 5단계로 이제 높이 조절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는 보통 컴포트 모드에서는 한 2단 정도가 선택이 되는데,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약간 더 서스펜션 높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일반 세팅으로 타고 있는데,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상당히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는데, 이런 일반 주행에서는 또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노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정제를 해주면서도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릿빠릿하게 와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뭐 강하게 말하자면 거의 물침대급의 상당히 소프트한 서스펜션 세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컴포트 모드는 승차감을 가장 포커스를 맞춘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오프로드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임도길 같은 주행에서는 뭐 올로드 모드, 오프로드 모드로 주행을 해주면은 그때는 또 지상고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롤링은 더 심해지겠지만 어떤 정말 불규칙한 노면도 상당히 매끄럽게 이제 주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Q8이 아우디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SUV 중에서는 가장 상위 모델이죠. 가장 가격도 비싸고 어쨌든 최상급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각종 편의사양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 기대하는 대부분의 편의사양들 다 들어가 있고,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마사지 시트가 진짜 편해요.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해줘서 좀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좀 몸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ADAS 기능들도 뭐 여러 가지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 뭐 앞차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뭐 거리 유지해주는 기능도 들어가고, 뭐 사각지대 경보, 뭐 뒤에서 차 올 때 뒷문이 열리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기능이라든가, 3D 기능을 지원해주는 서라운드 뷰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산통을 확 깨는 게 조향 보조 기능이 빠져 있어요. 요새 뭐 레인키핑 어시스턴트 웬만한 차들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아반떼급의 그런 준중형 모델들까지도 상당히 뭐 옵션만 선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사양인데, 이게 차값이 1억이 넘는 차인데, 지금 이 차 1억 1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1억 1천만원 정도 하는 차가 조향 보조 기능이 빠져 있다?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죠. 뭐 차선 이탈 경보 정도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조향 보조 기능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보통은 차선 이탈 방지, 그러니까 차선 밟으면은 핸들을 반대로 꺾어주는 기능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앞차랑 차로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능동적으로 조향을 해주는 기능들이 되는 건데, 뭐 두 가지 다 없어요. 두 가지 다 없고, 뭐 차선을 밟았을 때도 특별히 경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뭐 지금 프리세스 360도 들어가 있고, 뭐 갖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조향 보조가 왜 없을까요? 물론 없을 때도 잘 타고 다녔습니다만, 또 항상 있는 차들을 타다가 이렇게 없으니까 좀 굉장히 어색한 게 있어요. 더욱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게 좋아요.
이 여러 차를 시승을 해보지만 앞차하고 간격 유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향 보조가 빠진 게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조향 보조까지 있으면은 걔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참 좀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의 설명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최근에 아우디 폭스바겐 신차들이 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증 과정에서 그것까지 인증을 받기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여러 여건상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증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런 기능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국내 시판 모델이 연식 변경이 되면 그때는 이런 조향 보조도 추가가 되겠죠. 네, 조향 보조가 추가되면은 그때는 조금 낫지 않을까. Q8의 파워트레인은 국내에는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45TDI하고 50TDI인데 숫자대로 성능이 따라가니까 당연히 45TDI가 더 출력이 낮은 모델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둘이 엔진은 똑같아요. 똑같은 3.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고 성능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50TDI 쪽이 출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최고 출력이 286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이제 61.18kgm/m 그 정도를 발휘하고 있는데 일단 출력도 출력이지만은 토크가 굉장히 높죠. 60kgm/m가 넘을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행을 할 때도 기어가 워낙 다단 기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데는 변속 딜레이 때문에 약간은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밟자마자 튀어나가고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가속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원하는 만큼은 튀어나가주는 그런 느낌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컴포트, 에코 하고 올로드, 오프로드, 오토 그리고 다이내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이 이제 좀 스포츠 주행을 위한 건데 45TDI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감응 댐퍼가 들어가서 그 친구도 이제 감쇄력이나 이런 게 변하긴 하지만은 약간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50TDI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이 변화 폭이 좀 빠르게 느껴지는 감이 있죠. 제가 지금 이걸 다이나믹 모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의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다이나믹으로 바꾸자마자 어떤 서스펜션이 롤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억제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게 최고 출력이 286마력 절대로 낮은 출력이 아니죠. 거의 300마력에 육박을 하는데 사실 경쟁사랑 비교를 해보면 B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X6는 30D하고 M50D가 국내에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50TDI가 위치하는 게 딱 그 X6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D보다는 출력이 강하지만 M50D보다는 약한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가는데 아쉬움은 없죠. 이 차가 어쨌든 지금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아무래도 대형 SUV에 속하다 보니까 공차 중량이 거의 한 2.3톤이 넘습니다. 2.3톤이 넘는 무게에서 제가 밟는 대로 이렇게 튀어나가 준다는 거는 기특한 거죠. 출력에 있어서 주행을 하면서 크게 아쉬운 건 없습니다. 물론 출력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더 높으면은야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상적인 주행에서 힘이 모질란다는 느낌을 받기는 정말 힘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와인딩 주행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런데 기어 이 변속기가 이제 8단 팁트로닉인데 변속기의 반응이 약간 아쉬운 게 있긴 해요.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차들이 워낙 변속이 또 빠른 차들을 타서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떤 고단 기어로 이제 항속을 하고 있다가 딱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 때 이 변속기가 반응을 해주면서 이제 빠르게 낮은 단수로 이제 시프트 다운을 해주는 그 딜레이가 꽤 커서 약간 조금 한 반박자 정도? 반박자 정도 느리게 반응을 해주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물론 Q8이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프로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합니다. 도시명 SUV로서 굉장히 럭셔리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지상고 조절이 되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가 이제 가장 높였을 때 그러니까 오프로드 모드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최고로 높였을 때 254mm예요. 254mm니까 랭글러 루비콘이 270mm가 조금 넘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도 절대로 부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주행을 해도 이 친구 참 잘 나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아쉽게도 오늘 시승 일정상 저희가 오프로드 주행을 할 수는 없고, 대신 이제 와인딩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확인해 보는 쪽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차 무게가 2.3톤이 넘는 SUV를 가지고, 더군다나 전장 5m, 휠베이스 3m, 이거 완전 대형차거든요. SUV인데 전장 5m 넘으면 진짜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를 가지고 뭐 와인딩을 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다고 재밌겠냐? 하는데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Q8이 왜 와인딩에서 재밌을 수 있느냐? 뭐 에어 서스펜션이 감쇄력 조절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큰 차가 와인딩에서 부족함 없게 코너링을 돌아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후륜의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럭셔리 차들, 뭐 고급 차들이나 대형 차들, 뭐 포르쉐 같은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뭐 좀 나 좀 달린다 하는 회사들 다들 후륜 조향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죠.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저속에서는 전륜하고 반대 방향으로 꺾여요.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서 차가 커도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앞바퀴하고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돼요. 고속에서는 어떤 코너링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더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Q8도 이 5m의 전장 무게가 2톤이 넘는 차를 끌고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링을 공략을 해도 절대로 어떤 뒷바퀴가 반박자 늦게 따라오는 그 SUV 특유의 둔중한 느낌을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의외긴 하네요. 저 차가 워낙 커가지고 뭐 후륜 조향이 들어있어도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토크감이 진짜 넉넉한데 변속기가 조금 딜딜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타봐도 변속기만 조금 더 똑똑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괜찮다. 이 정도면은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Q8를 와인딩 타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말고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필요할 때 내가 스포츠 주행을 즐기고 싶다, SUV로,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아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의 퍼포먼스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쿼트로 시스템이죠. 쿼트로 시스템 하면은 뭐 사륜구동의 대명사고, 이 차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릴 때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아우디 쿼트로라는 옛날 클래식 모델의 그런 비례나 어떤 그런 프로포션을 많이 따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0년대 아우디 쿼트로가 랠리를 휩쓸면서 어떤 승용 사륜의 잠재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됐고, 그 뒤에 아우디는 쿼트로를 굉장히 주력 상품으로 많이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판 모델에 쿼트로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륜 기반 모델인 A3나 그보다 작은 A1이나 뭐 이런 모델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 친구들하고는 사실 이 상위 모델들의 어떤 파워트레인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전륜 기반들은 할덱스 타입의 사륜 구동을 탑재를 하는 반면에 이처럼 후륜 기반의 모델들은 이제 예전에는 토센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토센 센터 디퍼렌셜을 쓰다가 뭐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크라운 기어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Q8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토센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륜 구동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제 밀어주는 맛이 있고, 사실 차가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에서 감속을 하면서 들어가면은 약간 언더스티어가 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뒤가 쏙 말리면서 들어오는, 그런데 오버스티어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딱 밟는 만큼 쭉 하고서 말려 들어가는 그 맛이 있어요. 이런 대형차에서도 그만큼의 어떤 코너링 성능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쿼트로의 어떤 기여도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덥다. 자, 오늘 저희 함께 아우디의 Q8 50 TDI 모델을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Q8 역시 생긴 대로 놀기도 잘 논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뭐 거의 흠잡을 부분이 없었어요. 뭐 외관의 디자인, 뭐 강렬하고 입체적인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평범하면서도 어떤 쿠페 라이크한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뭐 그리고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실내도 굉장히 터치패드 위주로 구성이 되면서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사용해 보니까 뭐 사용 편의성도 괜찮고,
역시 아우디다. 차를 오랫동안 잘 만들어 온 회사답게 참 기본기나 이런 부분에서 뭐 훌륭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퍼포먼스도 마찬가지죠. 퍼포먼스도 어쨌거나 286마력이라는 뭐 디젤로서는 뭐 충분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면서 뭐 달리기 실력에서도 뭐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뭐 좀 굉장히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뭐 에이다스 기능이나 뭐 편의 사양 중에 빠진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흠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쟁 상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어떤 상품성적인 측면이나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전혀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이런 미래적인 스타일을 원하신다, 조금 세련되고 도시적인 스타일을 원하시면서 또 이런 쿠페의 스포티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 50TDI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뭐 약간은 오프로드 성능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원하는 뭐 정말 욕심 많은 분들이죠. 야, 잘생겼는데 놀기도 잘하고 상품성도 좋고 뭐 하나 빼먹을 거 없는 정말 욕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 적절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욕심쟁이 아우디 Q8 50TDI 쿼트로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승기와 함께 또 모터리언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터리언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모터리언의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